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6일자 방송입니다. 오늘도 기이한 일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열화 비판입니다. 10월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수시 전형 불공정의 배경은 고교 서열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 체계를 재편하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라. 결국 대통령, 교육부총리, 진보교육감의 일치된 의견은 서열화된 교육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등학교 교육을 그냥 일반고로 그냥 모아라 하는 것입니다. 문득 떠오른 질문은 그렇다면 내친김에 아주 과학고도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 재능이 다릅니다. 강점도 다르고 장점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를 수용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서열화는 안 된다, 서열화 폐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은 것인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열화 반대가 일종의 성역화된 믿음이 된 것은 그야말로 기이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고 인간이 본래 서열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분은 정말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옳지 않은 일이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불어나는 현금복지입니다. 여기서 현금복지는 일을 하지 않고 연금처럼 돈을 적립하지 않고도 받는 정부로부터의 돈을 현금복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각종 사회수혜금에 고교 학비 지원 것을 다 합쳐서 현금복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의 위원실이 조선일보의 의뢰에 의해서 작성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조해서 만든 것에 의하면 현금복지 수혜가구, 우리나라에서 현금복지 수혜가구는 2014년까지 33.2%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42.6%까지 증가한 겁니다. 2014년도에 33.2%에서 2019년도에 42.6%까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566만 가구, 전체의 33.2%입니다. 가구 전체 가운데서 현금복지를 수혜하는 가구가 2017년도에는 627만 가구, 전체 가구 가운데 35.2%입니다. 2018년도에는 652만 가구, 그리고 2019년도에 마침내 797만 가구, 전체 가구의 42.6%가 정부로부터 현금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2018년부터 2019년 1년 사이에 145만 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이 수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재정부담이 상당히 급증하겠구나.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겠구나. 공짜로 받으니까 근로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지겠구나. 공짜가 생활윤리의 퇴락까지 가져올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 제도는 재정이 넉넉할 때, 세금 수입이 넉넉할 때 유지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으면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또 비용을 더 크게 치르게 되겠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정부가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공짜 수당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옳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타인의 노동력에 기대어 사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할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예외가 되겠지만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에 기대어 살도록 지원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은 정말 문제가 있다. 기이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권리 제한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 게임 업체의
창업자 가운데 성공한 창업자인 장병규 씨가 맡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날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정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180페이지에 해당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입니다. 이번에 열린 4차 위원회에서는 이날 오후에 장 위원장 및 민간 위원들이 열띤 그런 의견을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장병규 위원장은 인재들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획일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혁신을 맞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그는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스타트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회사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발전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52시간보다 더 일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할 권리를 국가가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뼈아픈 지적도 했습니다. 어떻든 이제 일도 숨어서 해야 할 기이한 상황이 이 땅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탄력 근무제를 배제해버리고 일주일에 모든 사람들은 업종 불문하고 52시간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마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썼던 피로사회, 과로사회와 같은 그런 책에서 받은 영감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업에서 젊은 날을 보내본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월이 가더라도 전문가 반열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근로시간까지 일체 예외 없이 법으로 묶어버리는 정부의 조치는 정말 기이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교육 서열화 폐지의 기이함, 현금복지 급증으로 인한 기이함, 52시간 근무제 강행에 따른 그런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나은 사회, 더 바람직한 사회, 더 역동적인 사회, 더 자유로운 사회, 더 번영하는 사회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없거나 점점 사라지는 그런 사회를 뜻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